5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5천억을 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970년대 월스트리트, 이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빌린 자금 50만 원으로 단 10년 만에 5천억으로 불린 전설의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그는 정말 쉽고 간단한 매매법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이 수익을 올렸고, 복잡하고 화려한 매매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라고 말하며 그의 매매 전략을 증명해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트레이딩은 재능으로 타고난다 생각하지만 그는 단순한 전략을 반복 가능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나간 실험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터틀 트레이딩.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구인 광고를 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죠. 트레이딩 경험이 전혀 없을 것. 선발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게임 개발자, 바텐더, 경비원, 연기자, 심지어 백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딱 2주 동안만 교육했습니다.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가르쳐준 건 자신이 수천억을 벌며 직접 수행했던 목숨 같은 매매 원칙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리처드 데니스에게 자금을 받아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결과가 밝혀졌죠. 터틀들은 5년 동안 무려 3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트레이딩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험 종료 후 큰 수익을 낸 터틀들은 모두 자립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커티스 페이스와 제리 파커는 각자 대형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이 중 커티스 페이스는 얼마 못 가 망하고 맙니다. 리처드 데니스라는 강력한 통제관이 사라지게 되자 감정적인 매매에 빠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계좌가 녹아버린 것입니다. 반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제리 파커는 승승장구했고 2026년 현재 금융시장 상위 1%의 펀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니스가 훈련생들에게 강조했던 원칙,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실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추세가 한번 터지게 되면 그 포지션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터틀 트레이딩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여 2026년 현재 시장에서도 바로 써먹는 실전 매매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터틀 매매법을 토대로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터틀들의 스승인 리처드 데니스가 목숨처럼 지켜낸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의 매매 전략은 이미 증명된 것이지만 4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의 제자 커티스와 같이 결국 계좌는 무너집니다. 첫째, 손실은 2% 이하로 줄인다.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한 번의 매매에서 2% 이상의 리스크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차트로 봅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하는데 이 캔들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롱 매수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려가고 말았죠. 2% 규칙을 적용하면 손실 최대량은 20만 원. 여기에서 손절했습니다. 계좌에는 이제 980만 원이 남죠.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 캔들에서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인 20만 원을 손절하며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젠 960만 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전 고점을 올라서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엔 가격이 잘 올라가 주네요. 결국엔 큰 추세가 터져주며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세 한 번만 잘 먹으면 앞서 2차례 손실을 전부 만회하고도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본금을 보전해야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은 빠르고 단호하게 끊을 것. 데니스는 손절을 운영비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손절 자체가 아니라 손절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단호하게 잘라내야지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매수 들어갈 땐 분명 이 구간을 못 지키면 손절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 구간을 한참 벗어났음에도 우리 인간 심리상 손절을 계속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박살나 있을 겁니다.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해야만 다음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수익은 끝까지 길게 뽑는다. 터틀의 수익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하죠. 하지만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정반대로 합니다.
수익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데니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넷째,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기다린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예측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저 추세가 보여주는 대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이렇게 가격이 추세를 못 잡고 갈팡질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저항에 막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구간이죠.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는 아예 선을 긋고 철저히 관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3번이나 상단을 두드렸으니 이제는 뚫어줄 때가 되었다고 예측하며 성급하게 진입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횡보세가 지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또 언제 돌파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더니 마침내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대가 돌파됩니다. 횡보 구간 동안 응축되었던 힘이 폭발하면 이처럼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그동안의 자잘한 손실들은 딱 한 번에 강력한 추세만 잡아도 전부 만회하고 수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큰 추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이제 트레이딩을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승률이 낮으면 손실 아닌가? 데니스는 작게 잃는 법을 배워야만 크게 이기는 딱 한 번으로 결국 계좌를 우상향시킨다고 터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으로 리처드 데니스의 매매 방식은 이미 시장에서 수없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럼 2%의 작은 손실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원금으로 9번 연속 2%씩 손실이 났고 마지막 10번째 거래에서 마침내 큰 추세를 잡아내어 50%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9번의 손실을 복리로 계산하면 남는 시드는 정확히 833만 원이 됩니다. 이는 계좌 대비 약 17%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죠.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거래에서 50%의 수익이 터지는 순간 시드는 다시 1250만 원으로 불어나며 최종적으로 전체 자산은 25%의 수익으로 마감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큰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계좌는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처드 데니스가 왜 승률이 낮아도 자산을 충분히 불릴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 완벽하게 납득이 가셨을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당장 눈앞의 손실을 견뎌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굳이 9번씩이나 가지 않더라도 단 2-3번만 연속으로 손절이 찍히면 인간 심리상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리처드 데니스는 수많은 트레이더가 파산하는 진짜 이유가 매매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법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나약한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기계적 원칙보다 자신의 촉과 직관을 더 맹신하려 들고 바로 그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사실 데니스는 복잡한 지표들을 잔뜩 띄워놓고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정말 단순하게 가격의 고점과 저점만을 기준 삼아 추세를 포착해냈고 결국 이 단순함 하나로 10년 만에 원금의 15만 매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전설적인 터틀 트레이딩을 탄생시킨 리처드 데니스는 언제나 원칙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냉혹한 트레이딩 시장에서 화려한 차트 분석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결국 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을 매번 눈으로 직접 찾다 보면 중요한 타점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지표창에 하이스트 하이, 로이스트 로우 이렇게 검색하고 맨 위에 나오는 이 지표를 클릭해 추가해 줍니다. 지표의 설정에서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평균선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눈으로 찾을 필요 없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고점 돌파나 저점 이탈 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의 수치를 리처드 데니스가 실제 사용했던 값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표 설정에 인풋 탭으로 들어와서 진입 기준인 상단 밴드의 기간은 20으로 두고 청산 기준인 하단 밴드의 기간은 10으로 수정합니다. 이 설정은 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 상단에 초록색 선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이 녹색 선을 몸통으로 돌파할 때가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하단의 빨간 선은 최근 10개 캔들의 최저가를 뜻합니다.
캔들 몸통이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와 마감된다면 포지션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손절 기준선이 됩니다. 시장이 오랜 기간 횡보하면 고점선과 저점선이 이처럼 평평해집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다음 방향성을 향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고점선 위를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모은 다음 저점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점선을 상승 돌파하며 캔들이 마감되면 그 자리가 롱 매수 타점이 되고, 반대로 저점선을 하락 이탈하며 캔들이 마감되면 그 자리가 바로 숏 매도 타점이 됩니다. 이제는 진입 조건과 기준에 대해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타점을 잡았으니 다음은 리처드 데니스가 가장 강조하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설정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처드 데니스의 전략은 승률이 높지 않은 만큼 정확한 손절선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는 손절 가격 역시 절대 감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 폭을 계산해서 적용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지표가 바로 변동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ATR입니다. 이제 ATR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창에 영어로 ATR을 검색하고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를 클릭해 적용합니다. 지표가 설정되면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길이값은 1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처드 데니스 본인이 직접 사용한 길이값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이 ATR을 가지고 손절선을 정할 차례입니다. 데니스는 진입 가격에서 이 ATR 수치의 정확히 2배만큼 떨어진 지점에 손절선을 세팅했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통제하면서 시장의 자잘한 노이즈 때문에 포지션이 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녹색 고점선 위로 가격 돌파가 나왔습니다. 매수 진입 타점이죠. 이때 가격을 자세히 보시면 69,070달러이고 ATR 수치는 178달러네요. 178의 2배인 356이 손절폭이 됩니다. 따라서 진입가 69,070에서 342를 뺀 68,728달러로 손절가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진입 이후에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데니스는 진입 이후 방향이 ATR의 2배나 어긋난다는 건 추세가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손절가를 터치하고 나서도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할 지표는 200일선입니다. 인류 최고의 수익률 기록 보유자인 마크 미너비니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200일선 밑에선 절대 사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식시장 거래일은 보통 1년 중 약 250일 정도인데요. 이것을 계산하기 보다 편리하게 바꾼 게 200일선이고 이후 많은 알고리즘과 대형 투자자들 역시 200일선을 많이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의 공통적인 기준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 200일선 위에 있으면 강세,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약세로 판단합니다. 데니스의 매매 기법에 필요한 모든 지표를 추가했으니 이젠 실제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가격이 고점으로부터 크게 내리며 200일선 돌파까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약세 구간에 머물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후 고점선과 저점선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구간을 확대해보면 바로 다음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며 200일선까지 상승 돌파되었고 또한 직전 고점선 역시 상승 돌파합니다. 매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포인트는 아직 캔들 마감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여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손절을 설정하기 위해 ATR을 확인해보니 208입니다. 그리고 매수에 진입한 현재 가격은 102,158이네요. 이 값에 2배수를 하면 416이 됩니다. 현재의 가격 움직임에서 위아래로 변동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진폭, 거기에 2배수를 적용함으로써 잘잘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진짜 손절만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입가에서 416을 빼고 계산해보면 101,742가 되네요. 이 자리에 손절가를 세팅하고 포지션을 운영해봅니다. 이후 가격 상승과 함께 하단 빨간색 선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하단선이 우리의 손절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 청산가를 하단 빨간 선에 맞추어 장기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로 포지션을 길게 운영해 갑니다. 이렇게 고점까지 잘 올라갔지만 더 이상 오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빨간색 하단 저점을 하락 음봉에
몸통으로 돌파시킵니다. 길게 유지했던 포지션을 이 자리에서 매도하여 포지션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진입 자리로부터 익절 자리까지 확인해보면 추세의 시작 전부터 상승이 약화되는 종점까지 흔들림 없이 수익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설정했던 손절 역시 ATR 값의 2배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 초반에 있었던 작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이 매매는 추세 하나를 그대로 다 수익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손익비 역시 엄청납니다. 매수에 들어간 이 자리로부터 손절 자리인 이 자리까지, 그리고 수익을 확정한 이 자리까지 손익비는 무려 7.9가 나옵니다. 이것은 손실 대비 수익 구간의 크기가 1대 7.9 배율이라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매매에선 손익비를 1대2 또는 1대3 정도를 보통 사용하는 데 비해 추세 전체를 수익화하는 전략으로 압도적인 손익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익절한 이후 상황을 살펴보니 이젠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가격 또한 202평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시키며 약세 전환됩니다. 이후 가격은 변동성을 줄여가며 고점과 저점이 줄어든 자리이네요. 이젠 가격이 2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 저점 선을 밑으로 돌파하면 하락 관점을 갖고 숏 매도 타점을 잡아보려 합니다. 지금 캔들은 명확히 빨간색 저점을 몸통으로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포지션을 잡았으면 손절부터 계산해야겠죠. 진입가인 이 자리의 가격은 104,690달러고 ATR은 307입니다. 여기에 2배수를 해서 손절 수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손절 가격을 계산하는데요. 이번엔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수치를 더해서 계산된 가격을 손절선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이 일단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단 초록색 선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하네요. 초록선이 손절선보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청산 기준을 상단 초록색 선으로 잡고 포지션을 길게 운영해 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확인하다가 초록색 상단선을 가격이 몸통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지금 매매했던 구간인데 이 매매법이 정말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추세를 크게 키우는 수익화 전략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짧은 손절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손절폭을 ATR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손절폭은 불과 0.5% 수준입니다. 잃을 땐 작게 잃고 수익은 크게 먹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 잔고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추세가 한번 터지면 다른 어떤 매매법들보다도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양봉이 나오며 상단 초록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지만 현재는 가격이 2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하단 빨간선을 강력하게 하락 이탈하면서도 아직은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강력한 하락 돌파 자리를 아쉽게도 놓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돌파 매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변동성과 추세 강도를 정밀하게 걸러주는 각종 필터를 추가하여 한층 더 정교한 타점을 알려주는 네오 터틀 지표를 새롭게 완성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겐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니스 지표는 잠시 지워두고 네오 터틀 지표를 동일 구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지표와의 가장 큰 차이라면 추세가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밴드의 색깔이 변합니다. 상승은 붉은색, 하락에서는 파란색 밴드가 되죠. 또 추세의 시작점에서 명확한 진입 시그널을 만들어줍니다. 기본 지표를 사용했을 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놓칠 수밖에 없고 이런 강력한 음봉에서도 매도 타점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반면 네오터틀 지표에서는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 맞춰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매수 신호가 나온 이 자리에서 포지션에 진입해주고 익절은 가운데 회색 선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또한 지금은 파란색 신호와 함께 매도 포지션 진입 자리네요. 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다음 익절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앞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회색 중앙선을 상단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만약 지금 자리에서 기존 지표를 확인해 본다면 가격이 몸통으로 상단 초록색 선을 위로 돌파시켜야만 포지션을 청산시켰던 반면 우리의 익절은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이제 다시 네오터틀 지표로 차트를 확인하는데요. 차트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 포지션에 기계적으로 진입해주면 됩니다. 이후 가격을 다시 따라가 보는데요. 추세라는 것은 길고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짧게 움직이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매 전략에 맞게 중간 회색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미련 없이 포지션 청산시키면 되고요. 이후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신호도 발생하지 않다가 결국 가격 하단선을 하락 돌파하는 장면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포지션 진입해 주고요. 이렇게 매수 포지션 진입이나 매도 포지션 진입할 때 손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이 선을 따라서 가격이 만약 밑으로 하락 돌파하면 그때 손절해 주면 되고, 반대로 지금은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 역전해서 상단선을 돌파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손절해 주는 전략입니다. 매매 규칙은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우리가 포지션에 진입하자마자 큰 폭의 아래 위 흔들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꼬리만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되돌아옵니다. 전형적인 개미 털기 장면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항상 이런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정확히 익혀두어야만 합니다. 이후 큰 하락이 발생했고 규칙에 따라 중앙선을 상승 돌파한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이 매매 전략은 일봉은 물론 시간봉 그리고 단타에 사용하는 15분봉이나 지금과 같은 3분봉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저점선을 하락 돌파한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오고 이후 중앙선을 처음으로 상승 돌파한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중앙선 하락인지 상승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다음 캔들을 살펴보았더니 꼬리만 아주 살짝 중앙선을 터치하고 가격 반등이 나옵니다. 이후 포지션을 운영해 가다가 가격이 중앙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익절해 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오터틀 지표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특히 터틀 트레이딩 매매 전략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탐나실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드린다 말씀드렸죠.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적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